당신의 전세 보증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대출이자만 갚아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산의 폭발적 성장을 시작할 것인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내 집 마련의 공포를 통계와 데이터로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 금리에 영끌했다가 집값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 아닌가? 차라리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면서 남는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코인 하는 게 훨씬 똑똑한 거 아닐까? 매일 밤 블라인드와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적이며 집을 사지 말아야 할 핑계와 위안을 찾던 30대 평범한 무주택 직장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열심히 월급 모아 남의 집 대출이자를 내주며 안도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던 행동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산 증식을 가로막는 이 가난의 마인드를 부의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첫걸음은 막연한 시장의 공포가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재무적 팩트를 마주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똑같은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는 30에서 50대 무주택 실소유자들을 위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가장 치열한 논쟁 8가지를 감성 다 빼고 오직 숫자와 실무적 관점으로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 영상의 끝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왜 지금 당장 전세라는 달콤한 함정에서 탈출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실수요자 생존 타격 Q&A,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팩트체크. 대출이자 낼 돈으로 전세 살면서 주식이나 코인하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통계와 재무제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는 100% 공증으로 증발하는 완벽한 소멸성 비용입니다. 반면 자가주택 대출은 원금 상환이라는 강제 저축과 연 최대 2천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주택은 실거주라는 필수 가치를 누리며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산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고위험 투자는 결국 멘탈 붕괴와 재무적 변동성 리스크만 극도로 높일 뿐입니다. 지금 집값이 고점 같아서 무서운데 샀다가 떨어지면 어쩌죠?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흔들리는 것은 자본주의의 룰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장 진입 시 당신이 봐야 할 지표는 오직 다음 3가지 핵심 기준뿐입니다. 먼저 입지,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난가? 두 번째 공급량, 향후 3에서 5년간 신규 입주 물량이 부족한가? 마지막 세 번째, 가치 상승 조건, 교통망 확충, 일자리 증가 등 펀더멘탈이 확실한가? 이 3가지 필터를 통과한 우량 자산은 일시적 조정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타고 반드시 우상향합니다. 타이밍을 재느라 자산 시장 밖에서 화폐 가치 하락을 온몸으로 맞는 것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 청약 가점은 10점대인데 무주택 유지하며 평생 청약만 노려야 할까요? 기약 없는 청약 대기는 화폐 가치 하락과 전월세 매몰 비용을 동시에 두드려 맞는 최악의 이중 현실입니다. 희박한 당첨 확률에 기대어 벌어지는 수천만 원의 주거비를 계산해 보십시오. 핵심 입지와 명확한 가치 상승 조건을 갖춘 기축 아파트를 빠르게 선점하여 올라타는 것이 당신의 순자산 증식 속도를 10년 이상 앞당기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안입니다. 아파트 살 돈이 없는데 당장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라도 사야 합니까? 생애 첫 주택은 반드시 다음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자산 증식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는 당장의 실거주 효용은 높을지언정 대지 지분이 빈약하고 황금성이 떨어져 자산가치 상승의 레버리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평수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연식이 낡았더라도 대기 수요가 탄탄해 입지 방어가 확실하고 언제든 팔 수 있는 황금성 높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불변의 재무 전략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서울 밖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데 거기도 오를까요? 행정구역이라는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를 찢어버리는 가치 상승 조건입니다. 서울 진입자금이 부족하다면 GTX, 신안산선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교통망 신설 예정지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수도권 거점을 타겟팅하십시오. 향후 3에서 5년간 공급량이 철저히 부족한 수도권 핵심지라면 서울 못지않은 강력한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영끌 매수했다가 금리 또 오르면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적정 대출 비율은요? 대출의 핵심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변동성 통제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레버리지는 가계 가처분 소득의 30에서 40% 이내로 원리금 상환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15년 이상의 고정금리 상품을 활용해 금리 인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십시오. 여기에 연 최대 2천만 원의 소득공제 환급액까지 역산하면 당신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명목 금리보다 압도적으로 낮아집니다. 대출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3040 세대에게는 국가가 쥐어준 가장 강력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같은 초저금리 정책 대출입니다. 시중금리가 아무리 뛰어도 1에서 2%대의 고정금리로 방어가 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더해지면 실질 이자는 0%대에 수렴하기도 합니다. 무주택자라는 지위와 청년 신혼부부라는 타이틀은 자본주의에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효기간 짧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전세금 빌리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출산율이 박살나는데 나중에 내 집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인구 감소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1에서 2인 가구 분화로 인해 실질적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입지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잔혹할 만큼 심화됩니다. 앞서 언급한 가치 상승 조건을 갖춘 주택은 공급 부족과 맞물려 영구적인 대기 수요를 창출합니다. 양극화 시대에는 주택 수요 소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살아남을 우량 자산을 선별하는 안목이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 마련은 단순한 거주지 확보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부터 내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레버리지를 통해 부를 폭발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실전 재무 결단입니다. 타이밍을 재며 관망하는 사이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실한 입지와 가치 상승 조건을 갖춘 우량 자산을 선점하며 여러분과의 순자산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벌리고 있습니다. 계속 관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올라타 자산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부의 연금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